미술작품은 시각적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작가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나름의 결론을 찾아 어렵게 작품을 탄생시킨다. 그저 피상적인 감상이 아닌 작가의 내면까지도 볼 수 있는 눈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즐겨보자. 작가의 생각과 마음을 대변하는 붓. 이 붓을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일체의 기교나 장식 없이 오로지 붓질만으로 자신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작가 송년화. 그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자. 송년화에서도 충분히 어떤 생각이라든가 예술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붓질에 의한 노력에 의한 작품을 하려고. 송년화의 작품에는 의자가 존재한다. 이 의자는 평온함, 따스함을 주기도 하지만 책임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작가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플라스틱 의자는 인스턴트적 문화와 잘 어울리고 뚫린 공간이 주는 매력도 발산한다. 네, 고향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혹시 고향을 생각을 해보면 그 고향의 어떤 자연 광경이나 이런 것보다 그 가게 앞에 놓여져 있는 아주 반짝이는 의자가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의자를 통해 작가의 생각과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던 송현화 작가. 시간이 지날수록 의자에는 더 많은 의미를 담게 되었고 색감과 구도에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이제 제 자신을 표현을 하려다가 보니까 좀 더 솔직해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화면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이런 그림이 된 것 같습니다. 작가 역시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고통으로 느꼈던 아픈 순간이 있었기에 그런 여러 느낌들은 더 다양한 작품 탄생에 힘이 되어준다. 의자 한 개로 시작한 작품은 이제 조금씩 세상을 담아가고 있다. 앞으로 그의 캔버스에 펼쳐질 아름답고 다양한 세상을 기대해보자. 뭔가 이 기술사에 족적을 남기려면은 180도의 사고를 전환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작가는 시대를 앞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작품의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데 서양 화가 강정진은 그 대표적 작가로 손꼽힌다. 독창적 창작만이 자기 언어임을 알기까지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 자연을 소재로 했던 작품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내가 어릴 때 놀던 그 주위 풍경이라든가 현재 살고 있는 주위의 풍경들 아니면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물들이라든가 야외 정물들 그런 소재들을 그 인상파적인 색채감을 흘려서 감정을 많이 이입시켜서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시 예술은 그 시대적인 산유물이기 때문에 의식이 변하면은 작품도 변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작품과는 판이하게 다를 겁니다. 그런 돈과 시간을 소재로 한 작품들 앞으로도 계속 발표할 것이고 강정진 작가의 신작 세계는 시간은 돈이다라는 슬로건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인간은 시간 앞에서 시작과 끝을 만나고 돈을 따라 이동되는 비인간화의 현대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돈은 삶과 같이 소중하며 시간은 돈과 같아서 준엄한 삶의 가치에 그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시대는 그림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손으로 그리는 행위 자체가 꼭 예술 활동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작업 성향을 발견해서 오브제를 쓰든 직접 손으로 표현을 하든 눈에 비치는 대상이 문명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지니고 있는 공간 여백과의 조화가 시간 감각에 어울려
하나의 표현주의, 추상형 회화의 수준 높은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시간과 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그의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보자. 작가의 가슴속 깊은 곳에 불씨처럼 살아있는 지난 날들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캔버스로 옮겨내는 작가 김형관.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아련함이 있고 작가의 모든 꿈이 담겨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테마 중에 여인은 가끔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나하고 연관이 있는 분이냐. 그런데 제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여자는 우리 인간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이죠. 작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여인, 그리고 해바라기와 물고기, 모두 작가의 추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대상들이다. 어머니는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우리의 어머니이고,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 자라는 특성처럼 밝은 지향을 표현한다. 또 이 물고기들은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다. 항시 생전에 눈을 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나 물고기처럼 우리가 살면서 깨어서 밝고 맑게 깨어있으라는 의미의 그림입니다.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자는 물고기를 통해 늘 깨어있는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고, 활짝 핀 꽃은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다. 또한 그의 작품에 어머니가 자주 등장하듯이 여인들이 사용하는 것들도 함께 그려진다. 주로 양적인 의미보다 음적인 요소로 그림을 그려나가고 테마를 선정했기 때문에 빨래판이라 도마, 밥상, 이것들은 남자들보다도 음적인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많이 생활에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소재도 그런 소재를 많이 택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밝은 눈을 가진 작가.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도 밝은 세상을 꿈꿔보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보자. 리얼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가 오재천. 그의 작품은 극히 사실적이고 직접적이다. 캔버스에 그려진 꽃에서는 향기가 나고 과일에서는 달콤함이 느껴질 정도로 그의 작품은 살아있다. 추상적인 배경을 가미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어떤 리듬감이 생겨나게 되고, 소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추상적 배경을 선택하는 작가. 그로 인해 작품에는 생기가 돌고 소재는 더욱 사실적으로 느껴진다. 물이 그릇에 담긴 포도, 이 주제는 리얼하게 현장감 있게 표현하면서 그 외의 부재들은 색감이나 모든 톤을 갖다 죽여주면서 이 포도를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한 표현이었고요. 주제로 등장하는 과일과 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것이지만 배경은 지극히 현대적이다. 또한 매듭, 복주머니 등은 전통적이다. 현대와 전통이 잘 어우러진,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정물화 소재의 리얼리티를 가장 중요시하며 우리 전통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오재천 작가. 그의 작품에 담긴 사랑을 느껴보자. 행복쟁이 서양 화가 최명식. 그녀의 그림에는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혹은 다른 세상과 소통함으로써 함께 행복해지고자 하는 소박한 욕심을 담고 있다. 행복에 있어서 기본은 저는 소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테마로 잡고 있고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일심전심이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큰 행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읽다 보면 마음의 문도 열리고 더불어 주위에 수많은 행복들이 하나 둘 셋 나에게로 다가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행복해지려고 한다. 잠을 자다가도 할 소재나 아이디어가 떠올라고 잠을 설치는 적이 부지런히 무수히 많거든요. 그렇듯이 소통이라는 이미지를 넣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의 작품에 등장하는 문은 소통의 매개체이다. 수많은 얘기거리가 있고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한다. 안의 것이 밖으로 나가고 밖의 것이 안으로 들어오며 섞이기도 하고 얽히기도 하는 그곳, 바로 문이다. 한국적인 문의 이미지는 벗어나지 않게 뉴욕과의 소통, 함께 접목시켜갖고 사진과 그림이 어떠한 만남식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으로 문을 택한 최명식 작가. 문을 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느껴보자. 채색화는 수묵화와 대립되는 축을 이루는 개념이다. 인물을 비롯한 세간 풍속을 주로 그린 벽화 형식으로 종교적인 숭배물이나 장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런 채색화의 맛을 보여주는 이성경 작가. 그녀의 작품 세계를 통해 채색화의 진정한 멋을 느껴보자. 옛 도자기, 꽃, 정물을 사실적인 묘사로 출발한 그녀는 이제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다양한 양식과 대상을 실험과 기법을 통해 연마하고 있다. 사물을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대담한 형태로 왜곡 단순화시켰고 대상에 작가의 감정을 이입시켜 보다 심화된 많은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화려한 보색 대비의 색채감에서 벗어나 거의 단조색에 가까운 청명한 색채감을 통해 꽃과 다른 대상물과의 조화를 시도했다. 또한 궁궐담의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느낄 수 있다. 절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객관적 묘사에서 벗어나 해맑은 서정을 추구한다. 최근 이성경 작가의 작품 세계의 특징을 요약하면 자연과 대상의 행복한 신화관계를 통해 평화미의 힘으로 부를 수 있다. 그녀는 모든 사물을 회화적 세계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중문화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미술로 수용한 팝아트. 예술성 자체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대중 예술 매개체의 유행성에 대한 새로운 태도도 담고 있다. 젊은 작가 최승철의 팝아트를 만나보자. 별건 아닐 수도 있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일 수 있지만 그게 기분 좋게 다가설 수 있게끔 교감을 하는 거죠. 대중들과
최승철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나 주제는 낯설지 않은, 그래서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다. 작가 역시 대중들과 호흡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 그런 소재와 주제를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작품에 담긴 의미나 의도는 쉽지도 가볍지도 않다. 브랜뉴 컬렉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컬렉션한다는,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 책거리라는 작업이 있었어요. 선비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한 작업인데요. 제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도입되면서 쌓여가고 있는 과정이 현대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동양화를 전공한 최승철 작가. 그의 작품에는 보일 듯 말 듯 우리 동양화의 기법과 특징이 녹아있다. 팝아트는 현대적인 미술 장르이다. 그런 만큼 그의 작품에는 현대와 고전이 적절히 섞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게 한다. 제목은 I'm Your Father이라는 이제 그때 그 명대사를 이제 뭐 패러디해서 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현대적인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의 느낌을 이제 다스베이드 안에 집어넣으면서 유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지만 그런 유치한 느낌이 대중에게 재밌게 다가설 수 있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쉽게 그리자라는 논리가 정직하게 배어있는 작품들. 자유로운 창작 의지를 실천하는 최승철 작가. 그의 작품을 대할 때는 무언가를 깨닫고 배우기보다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즐겨보는 게 좋을 것이다. 한국화하면 떠오르는 사군자, 매화, 난초, 국화, 그리고 대나무를 일컫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 네 가지가 군자의 품성과 닮았다 하여 많이 그렸다. 화포 송강식의 작품에서 선조들의 멋과 품위, 그리고 사군자를 향한 애정을 느껴보자. 인물화의 배경이나 화조화의 부분으로 다뤄지다가 새로운 지식계층으로 구성된 사대부들의 취향과 밀착돼 본격적으로 성행했던 사군자. 문인화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려졌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소재들이 함축하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소나무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소재고 또 변화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사시합을 푸르고 그런 그 기상이 아주 좋아서 사군자는 먹과 분만의 최소한의 매개체로 최대한의 표현을 추구할 수 있다. 화포 송강식 역시 이 점을 사랑한다. 한국화의 맥을 제대로 잇고 있는 작가는 사군자 외에 소나무를 즐겨 그리는데 사철 푸른 소나무를 통해 사군자를 강조하기도 하고 먹의 녹록으로만 표현되는 작품에 소나무의 채색을 더해줌으로써 활기를 준다. 사군자는 문인화의 정신이 집약되고 그 기법을 대표하는 화목으로 우리 회화사에 많은 기여를 했다. 화포 송강식은 지난 시대의 화법이나 상징적 의미와 같은 형식적 요소의 옹호와 답습이 아닌 우리 회화의 발전과 삶의 올바른 방법 제시로 정서를 빛나게 하고 싶어한다. 전통과 역사는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갱신의 과정을 통해 올바르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 송강식 작가의 정신을 공유해보자. 작가는 태어나면서 천부적인 소질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엄청난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한다. 다분히 전자에 속하는 유재광 작가, 그 천재적인 작품을 만나보자. 작품에 등장하는 이제
동물과 그런 이제 자연물들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람들 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대신 유인화해서 제가 표현했습니다. 시간은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자연을 통해 드러난다. 작가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나무를 통해 표현했다. 종이도 나무에서 취해진 것이고 먹이라는 재료도 나무를 태워서 얻는 것이기에 그 무엇보다 나무를 표현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 생각했다. 또한 나무 위에 앉은 고양이나 나비와 같은 동물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일상생활들은 흔히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생활들, 스쳐 지나가는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들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작품에 표현하고 싶습니다. 작가는 한국화와 서양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넘나들고 구상, 비구상이란 한계도 느낄 수 없게 한다. 특히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난해한 점이 많은 비구상 같은 경우에도 전통과 현대 시대를 초월해서 조화롭게 혼합.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작품을 하고 있다. 이영수 작가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동양화 재료의 다양성을 볼 수 있다. 그 다양함에 놀라고 또한 숨어있지만 빛을 발하는 보석에 놀라게 된다. 저희 작품의 특징은 보석 분말을 화면에 수정가루를 7번을 칠한 다음에 모티프를 한 면 한 면 이렇게 작품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이영수 작가는 여러 가지 조형적인 실험을 거듭한 끝에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것이 석채화라는 것을 알아냈다. 석채화란 사용 전 재료가 석채라는 광물을 쓰기 때문에 독특한 조형적인 맛과 강렬한 색채 감각이 실현된다. 또한 그의 작품에는 우리의 민화나 전통적인 회화에서 볼 수 있는 황토색 짙은 주제가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비의 손을 손으로 그리지 않고 송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마르기 전에 긁어서 이 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감이 나도록 최대한도로 손을 긁어서 거기다 문양을 넣고 주제가 갖고 있는 소박성과 단순 명쾌한 색채 감각, 그리고 까치, 호랑이, 십장생, 나비 등 전통적인 주제를 회화적으로 다뤄 즐거운 조형 공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 미술이 갖고 있는 독특한 민화를 오늘의 시점에서 재창조했다고 평가된다. 여기는 호랑나비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특징을 전부 다 묘사를 했습니다. 화면 뒤에 그 호상으로 꽃이 지금 나타나서 나비가 그 호상을 향해서 지금 날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된 작품이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전통에 대한 진심 어린 태도, 현대 속의 민화라는 고전을 재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의도를 자신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이영수 작가.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숭상했던 자연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미술이란 문화를 공유하는 주체들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고 나눠진다. 예술을 바라보고 공유하는 우리의 정신 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많은 작품들을 기대하며 창작의 어려움에 놓여있는 수많은 작가들에게 커다란 박수를 보내보자.